오늘의 루머 띵카 대환장의 멀티버스의 찐빌런 나이트메어가 사라져버린 이유, 원작 코믹스 속 타노스의 동생 스타폭스의 솔로 프로젝트 개발 루머까지.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이제 개봉한 지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대환장의 멀티버스. 어느덧 월드 박스오피스 흥행 성적은 대략 8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천억의 흥행 성적, 국내 관객 기준으로 약 580만 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지난 3월 개봉한 옆집 영화, 최종 7억 7천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더 배트맨 보다는 우위를 점하였고, 6억 7천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2016년의 1편보다는 훨씬 더 크고 거대한 성적을 기록한 셈인데, 물론 작년 미친 성적을 찍어버린 우리 거미새끼 월드와이드 18억 달러를 찍어버린 노예용과는 다소 비교가 되는 성적이긴 하지만, 네, 팬데믹 이후 10억 달러 부근까지 인접했다라는 점 자체가 굉장히 굉장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영화의 각본가 로키의 각본을 담당했었던 마이클 월드론이 등판합니다. 대노부 기가의 인터뷰에서 월드론은 내가 2020년 2월 샘 레이미와 함께 이 영화에 합류했을 때 전작의 감독인 스콧 데리슨과 제이드 바틀렛이 작업한 그 각본을 이어받았다. 여기엔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처음엔 영화 촬영의 시작 시점,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맞춰 이 각본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 달 후인 3월에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그렇게 영화의 개봉일이 밀려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영화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후 샘 레이미 감독과 나는 함께 완다를 메인 빌런으로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했고, 그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다. 기존의 메인 빌런은 나이트메어, 1편의 감독인 스콧 데리슨이 그렸던 영화의 빌런은 나이트메어지만 이후 멀티버스와 같은 설정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영화의 각본도 대폭 수정되었다 라고 밝힙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멀티버스의 설정들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 바로 닥스2의 개봉 전인 12월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서 멀티버스 스토리 때문이라는 이야기 또한 언급합니다. 쉽게 말해 닥스2의 시간대가 바로 이어졌던 노웨이홈의 스토리, 오형이 실수로 다른 차원의 문을 열며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발생하게 되었고, Stop tampering with the spell. Oh my God, Ned, he's my best friend. Oh, my Aunt May should really know. Stop talking. What just happened? 멀티버스를 메인 테마로 잡고 가는 이번 페이지 4의 흐름에 따라 대환장의 멀티버스 또한 이 멀티버스 소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정리해보면 2020년 팬데믹을 통해 계획 중에 있던 마블 작품들의 개봉일이 밀려나게 되었고, 여기에 대환장의 멀티버스는 감독, 각본가까지 대거 교체, 또 기존 나이트메어가 등장하는 스토리들이 싹 다 갈아엎어지며 추가로 첨가된 멀티버스 스토리에 따라 이 스칼렛 위치로 흑한한다가 메인 빌런으로, 또 일루미나티와 같은 멀티버스 집단들이 등장하는 이 평행 우주의 스토리가 생겨나게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팬데믹을 통한 각본 변경, 각본의 변수는 이전작인 노이움에서도 역시 존재했는데, 거미새끼 집에 못 가의 명장면, 그러니까 우리 뚱띠 마법사 네드가 이렇게 우연찮게 포탈을 열며 삘라기 형이 소환되는 장면 또한 I just wish we could see him. I just wish we could see Peter. Who the hell are you? I'm Peter Parker. 이 장면은 원래 각본대로라면 아메리카 차베즈가 등장하여 또 다른 멀티버스의 피터 파커들을 데려올 예정이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은 향후 공개된 컨셉 아트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팬데믹이라는 변수로 인해 많은 마블 작품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 닥스2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뻔했던 나이트메어, 이 자식은 대체 누구인가? 나이트메어는 무려 1964년 원작 코믹스 스트레인지 테일즈에 첫 등장했고, 이 흘러온 세월만큼이나 우리 주인공 닥스와 굉장히 오랜 적대관계를 채운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이름 따라 주특기는 악몽, 간단히 말해서 잠자는 존재의 영혼을 통제하는 캐릭터로 꿈의 차원인 나이트메어 월드에 존재하며 본인의 차원이 아닌 깨어있는 현실 세계 또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악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원작 코믹스에선 대부분 닥스와 많은 전투를 치르기도 했고, 헐크와 관련된 에피소드 또한 등장했었는데, 네, 인격과 지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헐크로 변신할 뻔했었던 브루스 배너를 이 나이트메어가 조작하며 방해하는 스토리 또한 등장하게 됐고요. 그야말로 우리에겐 익숙한 악마의 모습처럼 누군가의 공포를 힘의 원천으로 삼는 악마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나이트메어가 이번 대환장에 등장했더라면 꿈과 현실 속의 혼동을 겪었던 오이형, 또 드림워킹 같은 소재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풀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현실 속 수많은 캐릭터들을 괴롭히는 이 나이트메어 본연의 설정도 재밌었을 것 같죠. 어찌됐건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각본들을 싹 다 갈아엎었고, 요 빌런의 등장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쿠키 영상에 등장한 클레아의 존재, 다크 디멘션을 배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3편에선 과연 이 나이트메어 같은 새로운 빌런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지, 향후 어떤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게 될지 또한 기대됩니다.
지난 이다날스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MCU의 뉴 캐릭터, 엄청난 인기를 한몸에 안고 있는 가수이자 배우 해리 스타일스가 맡은 스타폭스 에로스의 솔로 프로젝트 개발 루머가 떴습니다. 이 소식은 SRP 리포트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스타폭스 역의 해리 스타일스는 마블과 총 5편의 작품을 계약했고 이 중 하나는 스타폭스의 단독 솔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영화가 될지 또 시리즈가 될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프로젝트는 초기 개발 단계이다 라고 보도합니다. 네, 해리 스타일스가 연기한 스타폭스는 작년 11월 이터널스의 첫 번째 쿠키 영상 속 요 핍 더 트롤과 함께 깜짝 등장했는데, Behold, the royal prince of Titan, brother of Thanos, Star Fox of Mystery Planet. 근데 얘네를 그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씹덕들아. 원작 코믹스에서 스타폭스는 고작 3년 전까지 MCU 최강 빌런이었던 보라돌이, 우리 테노스의 동생으로, 여기 이 핍 더 트롤의 설명처럼 타이탄의 황태자 미스테리 플래닛의 스타폭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터널스에선 또 다른 이터널스, 위기에 처해있는 이터널스를 구할 방법을 안다고 말하며 아주 짧게 등장했는데, 네, 원작 코믹스 속 요 매력둥이를 살펴보면 1973년 원작 코믹스 아이언맨 55화를 통해 첫 등장한 스타폭스, 본명은 에로스로 이렇게 끔찍한 외모로 태어나 미움받고 나쁜 놈이 된 우리 금쪽이 형인 타노스와는 반대로, 에로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리 스타일스 정도의 외모를 갖고 태어났고 형인 타노스와는 달라도 전혀 다른,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터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원작 코믹스에선 이렇게 많은 여성들과 연애를 하는 베렘둥이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졸리 누나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등장하게 될 쉬얼크와도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잤지? 잤지? 해서 실제로도 엄청난 인기의 해리 스타일스가 이 스타폭스로 캐스팅된 것도 굉장한 싱크로를 보이는 부분인데, 에로스는 미친 능력의 이터널인 만큼 이렇게 인간을 초월해버리는 힘과 지성, 무려 500가지의 우주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 천재의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또 MCU에선 이렇게 텔레포트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원작에선 본인의 행성 타이탄을 멸망시키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부모님까지 끔살시킨 형 타노스와는 완전한 상극관계,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등장하고 다른 히어로들을 도와주며 타노스에 맞서기도 하고 정말 많은 전투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MCU엔 우리 보라돌이가 먼지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만약 이 솔로 프로젝트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 스타폭스의 기원을 다루는 이야기, 그러니까 코믹스의 내용처럼 이전에 자신의 행적, 또 타노스와의 에피소드를 보여줄 확률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족인 이터널들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